믿을 수 없는 세상에 속지 않는 죄를 드리는 풍수민가의 생기누리 이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조건을 갖춘 땅에 살아야 사람값을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주거지는 지혜로운 선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자연환경에 적합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주거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원칙이 정립되었고 오랫동안 집짓기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원칙이 주거 공간에서의 생계의 보조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조건이자 실천 방법임을 오랜 삶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배산임수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가장 잘 아는 것으로 집을 지을 때 뒤쪽은 산에 기대고 앞쪽에는 물길을 마주하는 터라야 좋은 집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거지는 땅의 생기가 가장 중요하며 생기는 용을 따라 흐르므로 용인 산이 기대어야만 거주자가 생기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물의 뒤쪽에 산이 위치함으로써 바람을 잠재우고 생계의 안정과 거주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물길을 둠으로써 용을 따라 흘러온 땅의 생기가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게 멈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거지가 사람 살기에 적정한 생기를 안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혈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전저후고의 원칙입니다. 주거지에서 생기의 흐름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생기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거지가 기의 흐름상에 맞게 자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방향을 생기의 흐름 방향에 맞도록 배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기는 높은 산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고 청기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낮은 곳을 향하는 건축이 생기 흐름의 순리에 맞는 적정한 건축 방법입니다. 실제로 전면의 시계가 트여서 거주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남향을 선호함으로써 거꾸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은 산을 바라보고 집을 짓는 경우에 적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기와 청기의 흐름을 무시하는 반자연적인 형상으로 좋지 못합니다. 건축물의 자양은 땅의 형상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위치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땅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우주의 질서를 미미한 인간이 거스르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전착후관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마치 항아리의 모양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생기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유동성을 지니고 있어서 무척 까다롭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거 공간에 형성된 생기를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주변 환경 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전면이 넓을수록 훨씬 더 시원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집은 집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거지에 형성된 생기가 보존되기 어렵고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마련이어서 집안에는 생기가 크게 부족하게 됩니다. 주거 공간 내에서는 생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장풍을 유지할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이 기의 생성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봉급쟁이가 벌어온 돈을 쓰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거지에서는 외기가 내기를 보존하는 원리에 의하여 생기를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만 좋은 집터가 됩니다. 현대인들 대부분이 주거지의 앞쪽 시계가 열린 땅을 선호하는 것은 나쁜 주거지를 선택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위치한 부지나 마을의 앞쪽은 마치 항아리의 좁은 주둥이처럼 입구는 좁아야 하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주지는 반대로 넓어야 좋은 집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대지안의 생기가 비교적 커야 하고 적절한 순환 및 보존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좋은 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형상을 지닌 땅이 흔하지 않으므로 그런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보완 작업을 해왔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담장을 쌓고 대문을 만들어서 내부의 생기를 안정시켜주는 것도 이 원리입니다. 또한 마을 전체를 놓고 보면 자연적으로 그런 형상을 한 마을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대들은 마을이나 사찰 입구에 인공으로 산을 만들거나 소나무 등을 심어서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의 나무들이 전국 곳곳에 자라서 오늘날 마을의 운치를 대해주는 자랑거리이고 한국의 명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공숲은 마을 내부에 생성된 생기를 보존하고 마을 안과 밖을 드나드는 기의 흐름을 느리게 조절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한국적인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공산을 가리켜 조산이라고 하고 숲을 가리켜서 동수라고 부릅니다. 인공산과 인공숲을 조성한 최종적인 목적은 마을의 수구가 허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고 침식이 되면 그것이 마치 자연적인 지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특정 공간의 부족한 생기를 보완하는 방법을 비보라고 하며 한국 풍수의 특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주거지의 최소한의 원칙을 갖춘 땅이 좋은 땅이지만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은 좋은 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땅도 그릇과 같이 용도에 맞는 일정한 크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상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건축 자재와 기술이 진보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주거지 입지 조건의 큰 원칙은 현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자연의 기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완 방법으로는 효과상으로 큰 한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